그러니까 여러분 중간고사에 대한 점검과 그 이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중간고사. 예, 어떻게 잘 봤나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중간고사 준비를 잘 했나요? 예,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어머니들과 다투지는 않았나요? 중간고사 하면서? 또는요, 아이가 중간고사를 준비한 만큼 보다 시험을 훨씬 더 잘 봤나요? 아니면 중간고사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별로인가요? 어땠습니까? 네, 굉장히 뭡니까? 중간고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중간고사 결과가 좋았던, 나빴던 우리는 뭡니까?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고사를 우리가 잘 봤던 못 봤던 우리는 그 중간고사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중간고사를 내가 잘 봤다면 그렇다면 기쁨의 어린이날 뭐 이런 그쵸? 어버이날 보냈었을 겁니다. 또 이번 주는 스승의 날까지 있어서 아주 시간이 잘 흘러갈 겁니다. 이렇게 5월달 중순까지 싹 그냥 보내가 버린다면 기말고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옵니다. 그래서 좋았던 성적을 망칠 수도 있고요. 반성이 없다면 우리가 더 좋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점검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첫째, 중간고사를 잘 봤든 못 봤든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내가 공부를 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즉, 뭐 예를 들면 국어라는 과목을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또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요. 또 개념은 몇 번을 반복을 했는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는지, 참고서 위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습장 하나 꺼내놓고 뭐 엄마랑 또는 뭡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몇 주 전부터 공부를 했다. 그리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죠.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어떤 문항을 많이 틀렸는가? 각 과목별로. 주관식을 많이 틀렸는지, 객관식을 많이 틀렸는지, 또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단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원별로 뭐 1단원을 많이 틀렸다, 2단원을 많이 틀렸다, 3단원을 많이 틀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검이 없다면 결코 뭡니까? 기말 때도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뭡니까? 기말고사도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풀었으며 어떤 문제집의 문제를 풀었으며 어느 정도의 문제량을 풀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과 반성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내 스스로 했는지 학연 의존도가 높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시험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 학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어. 그 학원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식의 판단과 그런 식의 평가와 비판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양입니다. 양. 지양해야 됩니다. 절대로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성적이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지, 문제풀이를 많이 했는지, 또는 학원에서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죠. 물론 정확하게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표가 나와야 돼요. 내가 원점수는 딱 올랐어. 옛날에 70몇 점 맞았는데 이번에 90점을 넘겼어. 와, 잘 봤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봤더니 나만 잘 본 게 아니야. 내 친구들만 잘 본 게 아니야. 성적표 봤더니 반평균이 90이야.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네. 이거 못 본 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교 석차랑 또는 뭡니까? 평균이랑
이런 것들을 딱 고려해야 정확하게 내가 성적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물론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우리 여론 수집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학이 어려워서 애들이 못 봤대더라. 뭐 영어가 뭐 쉬웠대더라. 뭐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합니까? 그런 평가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왜 평가합니까? 그렇죠. 일단 앞에서는 뭡니까? 기말고사 대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기말고사 대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말고사 때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해서 그쵸?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쵸? 예.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에서 내가 많이 틀린 문항들이 있는 단원을 체킹한다면 중간고사에서 그렇게 체킹했다면 기말고사 때 그와 비슷한 단원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내가 여기가 좀 위험하다. 예를 들어 문법이 나왔습니다. 국어에서. 문법이 나왔는데 내가 문법을 잘 못 봤어요. 이번에. 몇 개 더 틀린 것 같아. 그러면 기말범에도 문법이 있다면 그 문법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겠죠.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검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들 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들을 뭡니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교재, 투입된 시간,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문제량, 양측이니까 양측도 필요합니다. 대신요. 부분들. 그리고 시험 볼 때 내 태도와 자세, 환경, 이런 것들이죠.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 사교육을 받았으면 사교육에 받은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나하나 항목들을 적은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성적은 좀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요번에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 예를 들어서 2주 반밖에 못했어. 2주 반밖에 못했어요. 열심히 한 시간에. 학원에서는 뭐 4주를 시켜줬지만 나 혼자 제대로 공부한 건 2주 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일주일만 더 넘겨보세요. 일주일. 그럼 어떨까요?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반성이 없이 비판이 없이 그렇죠?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진 못했지만요. 들어와 있는 친구도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간고사 때 이렇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뭐 점수까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좀 민망하니까, 그죠? 네, 우리 매니아 송병호 학생, 종병호님 들어오셨습니다.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병호 학생은 이번 시험 어떻게 잘 봤나요? 굉장히 직설적인 친구라서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다가 우리 병호 학생, 우리 병호님 어떻게 시험 봤는지 여기 한번 출연하셨던 분들이 꼭 송병호 학생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아주 인기쟁이입니다. 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송병호 학생 어땠는지. 요번 시험에서 기침하지 마시고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시험에 나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감탄사 남발하지 마시고요. 시간과 방송이 좀 아깝습니다. 이 전파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병호 학생은 어땠습니까? 중간 가서 이번 대체적으로 좀 만족합니까? 일단 결과가 아니면 이 중간고 점수에 대해서 극혐입니까?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선생님이 문제였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였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자, 선생님 전파가 느린가 봅니다. 네. 우리 들어와있는 김경원 학생 있죠? 김경원 학생은 어때요? 이번 시험 잘 봤습니까? 문제를 뭐 같지, 문제를 뭐 같지. 너무 직설적인 화법이, 그죠? 뭐 인터넷 방송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김경원 학생도 얘기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신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가. 문제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못 풀게 했어요. 그랬습니다. 병호 학생. 그러면 그런 느낌은 뭐 친구들도 다 같이 가졌을 테니까 우리 병호 학생이 이렇게 성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병호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과목별로 특히 이제 불만이 많은 과목들에 있어서 만점자나 또는 97, 8점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이 좀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경학생. 상위권 아이들 90 몇 점대 아니요. 생각보다 잘 안 나왔습니까? 아, 그래요. 우리 김경원 학생. 아, 생각보다 어, 이번 시험은 없어요. 그러면 송병호 학생들이 지학생이나 친구들이 하는 평가가 맞습니다. 그 평가가. 예. 그러면 아마 기말 시험이 조금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학생들의 평균이라든지 점수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시험을 조금 난이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쓰실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예. 네. 잘 치는 아이들이 없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안심하고요.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기말 때. 네. 자, 그럼 본인은 어땠어요? 송병호 학생. 본인은 어땠어요? 본인. 네. 본인은 어때요? 어쨌든 망쳤다고 그러는데 망친 중에서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본인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김경원 학생은 뭐 지금 중학생인데요. 주로 어떤 과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이번 시험은 어려웠는데 쉬웠지? 하시면서 기말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어요. 예. 사실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시고 나면이 항상 그래요. 시험 쉬웠지? 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시험 내기 전에 항상 엎어놓으시고 시험 어렵다! 어렵다! 자, 송병호 학생. 만약에 선생님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얘들아, 요번에 시험 쉽게 출제했다. 시험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예? 공부 열심히 할까요? 쉬우니까 다 맞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할까요? 안 합니다, 공부. 요번에 쉽게는 됐어. 뭐 이러면서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의례적으로 좀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우리 병호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실제 시험을 어렵게 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화술이 그래요. 화술. 화법이. 말씀하신 투가 그렇습니다. 항상 어렵게 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 쉬웠지? 네, 뭐 많이 합니다. 예. 항상 그래요. 아이들이 괴로워하든 말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체면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과학이 부족했다. 공부량이 부족했습니까? 김경원 학생? 네. 공부량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문제풀이 양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집중해서 그죠? 집중도를 발휘하지 못했습니까?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한번 자아 비판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응?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아 비판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게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험 범위를 제대로 다 정리하지 못하고 시험을 봤나요? 자, 어떤 점에서 부족했는지 우리 김경원 학생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아 비판이죠, 물론. 그렇죠? 듣고 싶습니다. 자, 버퍼링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 텐데요, 인터넷이. 예. 문제풀이 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념은 다 잡혔는데, 연습이 부족했군요. 자, 그러면 이번 기말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원 양, 경원 학생? 충분히 본인이 알만할 텐데요. 네. 문제를 많이 안 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기말 때. 당연히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죠. 그죠? 다양한 문제를 찾아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뭡니까? 여유를 잡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던지 태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좀 문제를 좀 많이 좀 풀면 수학, 과학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죠? 벌써 보세요. 이렇게 중간고사를 점검하고 나면 기말에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그쵸?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이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송병호 학생은 어쨌든 선생님들이 출제를 잘못했다. 뭐 좋습니다. 그런 원인도 좋은데요. 그거 말고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은 어땠던 것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가
본인한테는 어떤 뭐 점수 자체로 만족하지 않을 테니까 뭐 속은 상하겠지만요. 예.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이 스스로가 또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어떤 점에서 어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볼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 송병호 학생 정도면은 충분히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본인이 생각했던 이 반성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겠습니다. 예. 사실 시험을 보고 난다면 일단은 시험을 보고 났다는 어떤 뭡니까? 안도감과 끝났다는 어떤 해방감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정의 달이니 5월달 각종 행사도 참 많죠. 그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죠? 스승의 날, 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괜히 들뜨기 좋죠. 그리고 꼭 지방마다, 지역마다, 시도마다 뭐가 있습니까? 다 어떤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 고양시만 해도요. 고양 꽃박람회가 있습니다. 아주 뭐 주말만 되면 차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뭡니까 들떠 있는 환경이에요. 아마 여기저기 다 그럴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간고사에 대한 반성과 짚어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기말도 역시 보면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또한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이 엄청나게 많은 때가 5월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으면 기말고사에 대한 기대와 준비는 제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송병호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반성만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많은 반성. 좀 더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많은 반성만 할 거 많은 반성한다. 진짜 반성인가요, 그게? 예. 뭐 진짜 반성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반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진짜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과목별로 어떤 게 부족했는지, 제대로 문제집은 준비했었는지, 또 문제풀이 양은 많았는지, 예. 학원에 공부하러 간다면서 맨날 지각은 하지 않았는지, 이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풀어봐 줬는지, 내가 스스로가 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거기에 반성이 일어나지 않게끔 기말고사는 미리 준비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또 특히 내가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던 반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식의 공부를 한다면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메꿔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름방학 때 어떻습니까? 그 많은 부분들을 메꿔야 됩니다. 예습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성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심지어 중간고사 있잖아요. 중간고사 성적을 정확하게 몰라요. 본인.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 몇 점이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창피하니까. 그리고 괴로우니까. 네.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야. 쪽팔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성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진짜 뭐가 필요합니까? 예. 정확한 점수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등급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석차를 알아야 됩니다. 네. 성적표 나올 때까지 물론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정확하게 성적표를 모아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적표 나오면 찢어버려요. 엄마 아빠 볼까봐.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예. 우리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해야 돼요. 그 점검을 해야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대학 입시 준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대학 입시 준비 제대로 못해요. 내 현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꼭 좀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반성 부분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반성 부분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성적이 오른 과목이 있나요? 자, 우리 송병호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성적이 단 몇 점이라도 오른 과목이 있나요? 우리 김경원 학생은 어떻습니까? 성적이 오른 과목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김경원 학생한테 물어볼게요. 성적이 비교적 괜찮게 나온 과목이 있습니까? 오르거나 이런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역시 답변이 느리네요. 네. 아프리카 TV가 밤이라서 이 방송이 많은가 봅니다. 네,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 그래요? 무슨 과목입니까? 자, 송병호 학생은 없습니까? 예, 잘 친 과목들 밝히기가 뭐한가 봐요. 일단 1차적으로 밝히기가 부끄러운 점수입니까? 아니면 잘 봤는데, 국어, 영어, 역사 시험을 잘 봤답니다.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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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몇 점이 올랐는지, 그쵸? 왜 잘 봤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얼마큼의 문제를 풀었는지,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왜 시험을 잘 봤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이유랑 상반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이 못 본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아, 국어는 왜 잘 봤는지, 영어는 왜 잘 봤는지 알고 그런 식의 방식을 어디에요? 수학이나 과학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기말고사 성적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겠죠. 네.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본 과목은 왜 잘 봤는지, 물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자신 있어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내신 시험은요, 내가 좋아하더라도 어때요? 그 범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했는지, 몇 시간씩 투자했는지, 문제집을 몇 권을 풀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점검과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분명히 내가 왜 성적이 올라가는지 원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 과학이 지금 잘 안 좋다 그랬는데 그거와 정확한 비교가 되죠. 그죠? 물론 내가 잘 못해, 원래 잘 못해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잘 본 과목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더욱 그 과목의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이라면요. 중학생이라면 그 시험 때 점검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 습관을 그대로 길들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실력 이제 그 시간 투자한 노력이 실력으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노력을 해도 뭐가 안 됩니까? 발전이 없어요. 왜? 그대로 습관을 굳어져서 맨날 그 성적 그 성적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내가 자꾸 특히 중학교 때 반성을 통해서 또는 예, 잘하는 친구들 또 잘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과목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요. 그거를 뭡니까? 잘 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점수가 나올까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점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활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점검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 뭐 할까요? 그 이후의 일정들을 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일정들을 보면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예, 예. 국어는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많은 문제를 접했고요. 수학과는 반대로 자신감이 부족하며 많은 문제를 접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우리 김경훈 학생이 뭐라고 장황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죠? 다들 보고도 계시는데요. 자, 이런 식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연습장에 적지 않고 이렇게 채팅창에 올리더라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금 비판했던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러면 결국 뭐야? 내가 국어에 비해서 수학, 과학은 많은 문제를 안 접했구나. 어느 정도의 문제를 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걸 실천을 하면 어떨까요? 이제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점검과 반성과 비판이 끝났다면 이제 뭐 합니까,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넘어가는 이 시점, 즉 5월달, 그쵸? 각종 행사와 축제와 부처님까지 오신 이 계절에 놀기 딱 좋고요. 온도도 따뜻하고요. 이 좋은 계절에 공부가 허벌레 티베이션하게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그죠? 거기다가 뭐가 많습니까, 학교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행평가가 정말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수행평가가. 뭐가 많다고요? 수행평가. 네. 수행평가가 많은 이 계절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수행평가만 있나요? 각종 학교의 행사가 많습니다. 그죠? 예, 비교과 활동이 되게 많습니다. 각종 대회도 많고요. 그렇죠? 심지어 뭐 어떤 학교는 소풍을 갈 수도 있겠고요. 또 뭡니까 진로 체험에 대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각종 뭡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예, 수행평가 잡아야 되죠.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이. 예, 고입이나 대입이나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수행평가 내신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교과 영역 성적에 들어가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거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대충 그 깔것 해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택도 없고요. 예, 정말 열정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보면 이 수행평가 숙제를 엄마가 하는 경우 참 많아요.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애가 안 하니까. 내신은 중요한데 애 새끼가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김경원 학생네는 수행평가 나온 게 뭐 있어요? 이번에?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떤 게 수행평가가 나왔어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송병호 학생은 수행평가 나온 거 없습니까? 학교에서? 자, 수행평가. 어떤 수행평가가 있었습니까? 어떤 수행평가? 기억이 안 납니까? 아, 수행평가하고 송병환이 나온 게 없어요. 아, 네. 국어 수행평가 우리 김경원 학생 자서전 쓰기가 있다. 어, 자서전. 자기 자신이 쓴 자신의 위인전이죠. 그쵸? 네. 정기문이죠, 정기문. 네. 써서 냈습니까, 그래서? 써냈어요, 경원이? 수행평가 국어 자서전 쓰기 써냈습니까? 예. 예, 중학생인데 김경원 학생은요. 중학생이 자신이 자서전을 씁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쉽지는 않을 건데, 다행히 지금 넵하고 대답을 했네. 잘 썼다고요. 그죠? 예.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자서전 쓰기 같은 거 잘 써면 학생의 실력이나 노력은 금방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점수로 매기기는 참 좋아요. 이런 자서전 같은 거. 근데 아이들은 참 괴롭죠. 그래도 우리 경원이 학생은 아주 꼼꼼하게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잘한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이런 수행평가 같은 거, 뭐 쓰기, 만들기, 뭐 이런 게 많죠. 그죠? 예. 수행평가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뭡니까?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공지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럴 때 제대로 안 봐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좀 많죠. 자, 경월처럼 뭐 수행평가에서 뭐 자소서 쓰기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국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오늘 관리하는 친구인데요. 시를 써서 그 시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 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 친구들이 이 시에서 이런 느낌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있고요. 네. 또는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수행평가도 있고요. 참 다양한 스타일의 수행평가들이 있습니다.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를 풀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현실 생활 속에서 수학 문제가 수학적 공식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와서 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뭐 다양한 수행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뭐예요?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행 평가는 어떨까요? 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쓸 때 대충 쓰고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열심히 뭡니까? 참여하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지금 5월 달에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고요. 교과 부분에서. 자, 비교과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요? 진로와 관련된 진로 체험의 행사라든지, 뭐 진로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진로와 관련된 뭐 1박 캠프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다시 또 물어볼게요. 우리 김경은 학생들은 이런 행사나 대회 같은 게 없나요, 혹시? 우리 병원에는 어때요? 행사나 대회 같은 건 없습니까? 학교에서? 행사나 대회. 5월 달에 있는 행사나 대회 같은 것들 없습니까? 동아리 발표 같은 경우 5월 달보다는 10월 달에 많죠. 그렇죠? 네. 뭐 각종 토론 대회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 학교에? 네? 영어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 아, 이재영 학생들 들어왔네요. 아, 벌써 1박으로 진로체험 1박으로 다녀왔어요. 그렇군요. 요즘에 1박 잘 안 하는데, 그죠? 잘 안 하는데, 예. 행사 많죠. 맞아요. 그럼 행사가 많으면 지금 행사가 먼저 있네요. 우리 병학생들은. 아, 우리 재영이 내일이 체육대회예요. 그럼 체육대회에서 우리 재영이는 뭐에 참여를 합니까? 무슨 참여를 해요? 무슨 참여? 어떤 참여를 합니까? 내일 어떻게 참여해요? 뭐 응원단을 합니까? 아니면 뭐, 개주. 아, 반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오, 상을 좀 받아야겠죠? 단체 줄넘기상 같은 것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것도 생기부에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런 거 잘 챙기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교과 공부를 잘 챙기고, 송명아 선생님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이야, 어디로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 수학여행 어디, 요즘에 수학여행 안 가는데 수학여행을 갔네요, 이 학교가. 예. 그 다음에, 골드버거 만들기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골드버거가? 전 처음 듣네요. 햄버거는 알아도 골드버거는 좀, 다다음 주 금요일 날. 아, 서울에. 아, 그럼 연락 좀 하지. 어? 서울에서 만나게 뭐 연락 좀 하지. 서울에 어디 둘러봤어요, 수학여행 때? 네? 어디 둘러봤어요, 서울 와서? 구경한 게 대학 탐방? 아, 네이버에 골드버거 쳐보면 알아요? 또 쳐봐야겠네요, 또 우리가. 아이, 참나. 네이버에 골드버거를 쳐봐라. 좀 알려주지, 그냥. 과학의 날과 관련된 건가 봐요. 아주 단순한 기계를 만드는 거네요. 그죠? 만화적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기계로 효율성보단 재미와 기발함에 내세운 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대회인가 보네요. 예. 뭐, 만들기 비슷한, 네. 그죠? 아, 홍대에서 놀았어. 야, 가까운 동네네, 우리 동네. 연락 좀 하지. 홍대 갔다 이태원 갔다가, 야, 좋은 데 다녔네요. 네. 홍익대 들어가 봤어요, 홍익대? 네? 홍익대 들어가 봤어요, 송병 학생? 홍대? 생각보다 별로일 텐데. 이태원은 동국대랑 뭐 이런 데가 좀 가깝긴 하긴 한데, 멀죠, 뭐, 그것도. 예.
재밌는 데 갔다 왔네요. 홍대랑 이태원 갔으면. 좋은 데 다녀왔네, 좋은 데. 아니요? 아, 대학은 못 갔어요. 아, 홍익대학교 안 들어가길 잘했습니다. 좀 작아요, 홍익대가. 네, 생각보다 조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대학생들 공부한다고 튕겼어요. 잘 갔어요. 잘 안 들어가 보기 잘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어유, 저기 뭐야, 서울까지 왔다 갔고요. 참 좋았네요. 좋았습니다. 예. 자, 이런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우리 저기 그 김경원 학생은요. 아니요, 이재영 학생 계주랑 단체 줄넘기 참여한다 그랬는데 뭐 달리기 잘해요? 원래? 묻고 싶네. 달리기 좀 잘합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기부에서 지금 조금이라도 좋은 내용을 예 적어줄 수 있으니까요. 예. 반에서 1등이야. 와 대박. 이야, 뽕 아니죠? 어? 대박입니다. 반에서 1등이랍니다. 반에서 1등. 이야,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뭐 운동에 소질이 있다는 식으로 선생님들 좋은 얘기 많이 써주실 것 같습니다. 뽕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재영이는 진로 희망이 뭐예요? 꿈이 뭐야? 꿈. 꿈이 뭐예요? 꿈? 아니, 왜냐면 지금 운동을 잘한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예체능 쪽으로 꿈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제가. 예체능 쪽 꿈이 아니에요? 야, 예체능 하고 싶어요. 아, 예, 근데 우리 동네 예체능 하지 말고요. 우리 동네 예체능 하지 말고 대한민국 최고 유지 예체능 하십시오. 야, 이렇게 이제 지금 정말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좀 신나하고 재밌어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비교과 활동에.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다 뭡니까? 비교과 활동에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 같아요. 사교성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활달한 친구들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데 딱 준비하면 좋은 친구들. 내신 좀 챙기면서 이렇게 비교과 활동 열심히 좀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과 활동하면서도 끝나면 어떻게 돼? 집에 들어오면 아 오늘 재밌게 잘 놀았다. 이렇게 하면 놀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죠? 이제 바로 기말고사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 전천후가 돼야 돼요. 공부했다, 비교과했다. 교과했다, 비교과했다. 이렇게 전천후가 돼야 됩니다. 같은 하루에도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과 활동에 막 몰입돼 버려요. 신학교에 새로운 친구들하고 같이 비교과 활동, 뭐 수학여행도 갔다 오고요.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지다 보면 학교 생활이 굉장히 재미있어. 재미있고 후후 하다 보면 어느새 기말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하면서도 끝나고 집에 오면 잠깐 쉬었다가 아 내가 내 할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 내 할 공부는 해야 되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만 따라잡을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절대 따라잡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시고요. 꼭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 비교과 활동과 수행평가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5월 말, 6월 초가 됩니다. 그러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뭐가 봐요? 기말고사를 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적절히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과 준비도 하면서 나름대로 뭡니까? 예, 저녁 때는 뭐 사교육 기관에서 공부도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 시간을 만들어 놓고 적절하게 뭡니까? 공부 타이밍을 엿봐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들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더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더 짧아요. 중간고사 준비하는 기간보다 기말고사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더 짧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게 준비를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재영이는 어때? 시험 어때? 잘 봤어요? 시험 괜찮게 봤습니까? 요번에? 좀 올랐어요? 아니요. 떨어졌어요, 시험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어떤 과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영어가. 영어를 좀 신경 써야겠네요. 기말 때는, 그죠?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영어 수행이나 이런 게 나오면 꼼꼼히 잘 챙겨서 좀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때 좀 만회를 하면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영이는 제가 알기로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거의 안 보지 않았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랑 비교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더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기말고사 전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국가 수준 시험 어떤 과목이요? 어떤 과목? 경원이 어떤 과목인가요? 과목이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국가 수준 시험이라는데 어떤 과목이며 언제 6월 어떤 과목이며 정확한 명칭이 뭔지 좀 궁금하네요. 그냥 국가 수준 시험이라는 게 뭔가요? 전과목 학교에서 보는 뭐 일제고사 같은 건가요,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제고사네, 전과정. 네, 그러면요, 어떻게 준비하냐. 시험 범위가 나왔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학력평가일 겁니다, 학력평가. 예. 그러면, 내신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성취도 평가죠, 그죠? 국가수준 시험이라는 게 뭔가 있네요. 국가수준 시험이라고 보통 평하는 데는, 뭐, 한국어 능력 시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네. 학교의 수준 파악하는 거고요. 아이들의 학력 지수 파악하는 겁니다. 예, 특별하게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걸로 내신 들어가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시험 보세요. 일부러 막 되게 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되게 대비해도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학업 지수가 어떤지, 어느 학교, 어느 지역에 어떤 친구가 어느 정도 정적이 나오는지를 체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의 편리를 위해서 본다는 게 보다는 교육을 하는 교육청이나 또는 선생님들 있죠? 들이 여러분들 수준을 좀 알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학원들에서 좀 호들갑을 떨긴 떨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랑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모의고사도 학업 성취적 평가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냥 잘 보면 좋은 거고요. 못 보면 우울한 거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본인의 실력 발휘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거고 시험 범위를 뭐 대비한다고 해서 특별히 성적이 되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그런 경향은 아닙니다. 네, 그냥 기말 준비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본인한테는.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기말이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바로 뭡니까? 그 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방학을 하는 게 아니고 며칠 학교를 나가죠. 한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 기간이 어영부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때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뭔가 공부할 거리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이 중간고사 이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이후에 그 언저리 타임. 방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학이 아닌 것도 아닌 그 애매모호한 상태. 학교는 가되 수업은 안 하는. 그치, 자습만 맨날 하는. 영화만 보는 그런 날이 있지요. 한 일주일 이상이. 예. 그때를 우리가 잘 살려야 됩니다. 시험 끝났다고 마냥 즐겁게 놀고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럴 땐 독서활동 하는 게 좋죠. 독서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 게 좋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김경원 학생, 매일 학교 갔다 오면 교과서로 복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랬는데요. 예,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하게 예습 복습을 생각했어요. 학교 교과서 읽고 진도 나갈 거 예습, 학교에서 나간 거 복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예습을 잡지 마시고요. 방학 때 전 과정을 한번 뭐 학원에서 홀등 읽는 것 자체를 예습으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 공부 한 번씩 문제집 풀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복습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읽어나간다. 이게 원초적인 예습복습이에요. 그런 원초적인 예습복습만 가지고서 내신 성적을 아주 상향으로 막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은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쭉쭉 진도 빼고 다시 학교 수업 시간 배우면서 또 빼고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보거나 시험 때 다시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더 복습에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무리하게 계획 잡지 마요. 그러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 자, 또 마지막으로 한 친구 질문만 좀 받고요. 오늘 방송 라이브 상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마지막 친구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강의는 이제 매주 6월 전까지, 5월 달까지, 6월 첫째 주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 게스트도 나올 수 있고, 주제는 매주 제가 공지를 할 텐데요. 예, 게스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매주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학교 친구들한테도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상담을 해드린다고요. 예. 매주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예. 해주고요. 기말고사 대비 기간엔 또 휴방했다가 다시 또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방학 때 계속해서 상담 방송을 또 같은 시간대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자, 질문이 없으면, 궁금증이 없다면, 상담할 내용이 없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시 오래간만에 만난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잊어먹고요. 예, 그래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또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어느 학생에게도 열려있는 무료 상담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진솔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약속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